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예술여행기획자 강종모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으로 예술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암스테르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유럽에서 가장 활기가 가득한 도시 중 한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스테르담은 언제나 젊음과 자유가 물씬 느껴지는 매력이 넘치는 도시죠. 무엇보다 암스테르담은 정말 가볼 만한 명소들이 너무 많아서 1년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감할 때가 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를 쓴 안네 프랑크하우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중 한 곳이고, 그리고 단일 화가의 컬렉션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찾는다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도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을 때 놓칠 수 없는 그런 장소죠. 이 외에도 암스테르담에는 정말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은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곳에는 네덜란드 초상화와 풍속화의 대가 프란스 할스의 작품들과 또 진주귀걸이 소녀를 그린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작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화가 중에 화가라 불리우는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에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네덜란드 회화가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에게 작품 감상은 물론 네덜란드 회화의 발전상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네덜란드가 황금기를 누리던 16세기, 17세기 시기의 걸작들을 집중적으로 소장하고 있는데, 방금 언급한 세 화가들이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화가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품들을 만나기 전에 오늘날 네덜란드의 황금기라 불리는 17세기의 분위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7세기의 네덜란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측면에서 가장 번성을 누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예술 분야에서도 정말 많은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죠. 마침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해외 무역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국민들은 자연히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술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주목할 점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부유층만 예술품을 사 모은 것이 아니라 해상 무역으로 유례없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자연스럽게 두터워진 중산층에서도 미술품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나 신화를 다루는 그림을 그렸었던 이탈리아나 프랑스 화가들과는 달리 주로 대중들을 위한 일상 그림들이나 집을 꾸밀 수 있는 정물화 그림, 초상화, 풍경화 등이 유행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프란스 할스나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그리고 렘브란트와 같은 거장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프란츠 할스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할스는 네덜란드의 황금시대 주요 화가 중 한 명으로, 태어난 곳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지역이지만 거의 평생을 하를렘에서 초상화를 그리며 살았었던 화가입니다. 특히 과거 전례 없는 생동감과 활력으로 대상을 포착하는 독특한 방식의 초상 화가로 유명했으며, 순간적인 표정과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느슨하고 빠른 붓눌림으로 하를렘에서도 많은 개인 및 단체 초상화 등을 남긴 화가죠. 그중 유쾌한 술꾼은 이런 할스의 예술적 특징이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그림 속에는 반쯤 눈이 풀린 남성이 술잔을 들고 마치 관람자를 향해 건배를 제안하는 듯한 모습을 포착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술꾼의 얼굴에는 유쾌함과 치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아주 리얼하게 잘 느껴지는데요. 이는 할스가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얼마나 탁월하게 묘사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란츠 할스는 종종 렘브란트와 비견이 되곤 하는데요. 렘브란트가 깊이 있는 내면을 그리기 위해서 느린 호흡으로
심오한 느낌을 담았다면, 할스는 당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빠르고 기민하게 순간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그려진 유쾌한 술꾼은 할스가 예술적 재능과 인간 표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내는 좋은 예시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자, 그럼 또 다른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대표하는 걸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데프트 출신의 천재 화가이자 진주귀걸이 소녀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있는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페르메이르는 프란츠 할스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한 명으로 섬세한 관찰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기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 그의 예술적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으로 그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 중의 걸작이죠. 특유의 섬세하게 처리되어 있는 디테일과 또 특유의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전 세계 많은 예술 애호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재를 따르지만 특별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못이 빠진 못자국에는 삶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보이는 것 같고, 또 맑은 빛의 느낌과 차분한 겨자색과 파랑색은 평화로움과 사색적인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적이면서 매우 서정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당시 17세기 네덜란드는 이와 같은 담담한 일상의 삶을 그리는 풍속화가 유행했었는데요. 이는 종교화 대신 일상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담겨있는 경건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끔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유를 따르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일하고 있는 여인의 맑은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은 극도로 세밀하게 관찰한 일상의 순간을 통해 현대의 관람자들에게까지 평범함 속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미술관에는 렘브란트의 인생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렘브란트가 네덜란드의 국민화가 있고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이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미술관에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야경을 비롯해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림 앞에서 너무 감동에 충격을 받았다는 유대인 신부, 그리고 렘브란트를 화가들의 화가라 불리우게 해준 그의 자화상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방금 언급한 작품들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작품인데요. 바로 예언자 안나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속 여인인 예언자 안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젊어서 과부가 되어 84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밤낮 없이 성전에서 기도와 금식을 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린 독실한 여인이었죠. 그림은 전체적으로 렘브란트 특유의 부드러운 빛이 잘 느껴지는 작품인데, 그림을 살펴보면 예언자 안나의 뒤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그녀가 두른 옷에 살포시 내려앉아 있고, 그녀는 자신에게 빛이 비추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열심히 성경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평범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상당히 감동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예언자 안나의 손입니다. 성경책을 훑고 있는 그녀의 주름지고 거친 손. 렘브란트는 섬세한 관찰력으로 안나의 손을 통해 안나의 나이, 삶의 경험, 영적 깊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름진 피부와 뼈가 도드라진 손가락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삶과 기도, 그리고 감정과 영적 상태, 또 신앙심과 헌신의 세월을 살았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 렘브란트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두고 안나를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렘브란트는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자신의 손보다 거친 어머니의 손을 발견하고 자식을 위해 기꺼이 모델이 되어주고
평생 화가가 되고픈 아들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은 어머니의 헌신의 세월을 떠올렸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어머니의 손을 통해 살아온 모든 헌신의 세월과 희생의 삶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의 내면 깊숙이 파고드는 게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라바조와 함께 로마 거리로 떠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